속이 훤히 비치는 시술의 찹쌀떡. 그 안에 빼꼼히 비치는 붉은 빛깔은 바로 딸기 찹쌀떡이었고요. 이 안엔 뭐가 들었죠? 생무화과입니다. 말리지 않은 생무화과 찹쌀떡. 모찌가 이렇게 녹기가 쉽지가 않은데. 보통 반죽을 쪄서 만드는 찹쌀떡과는 달리 냄비에서 직접 가열해 만드는 찹쌀떡이 있다고요? 오, 다르네요, 많이. 우리가 완전히 방식이 다르죠. 거의 액체로부터 시작해서 떡을 만드는 게 이 떡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절판 위에 반죽을 한 방울도 흘리지 않은 시험을 통과하기까지 한국인 유학생의 셀 수 없는 노력은 일본 정통의 화과자 도라야키를 깔끔하게 구현하는 중. 화과자집 아들, 딸들이 보통은 상위권을 좀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일본? 네, 일본의 3대째 아들이다. 네. 5대째 딸이다. 입학을 하셔서 다니는 경우가 많은데 사석으로 졸업을 했고요. 한국인으로서는 조금 어렵다고 듣기는 했습니다. 화과자 본고장 차석 졸업생 김지수 달인입니다. 일본에서 5년 일한 뒤 서울 서대문구에 작은 화과자집을 갖게 된 그녀. 인테리어 할 때도 되려 홀이 아담해 보이길 원했다네요. 이것도 먹어볼래, 딸기. 달인의 찹쌀떡 반죽의 시작은 안 그래도 고운 건식 찹쌀가루를 더 곱게 채 거르는 건데요. 물을 넣고 반죽을 하다가 가루가 뭉치기 시작하면 그거를 또 채 걸러주는데 이러니 반죽이 얼마나 곱겠어요. 이게 이제 찹쌀 떡이 될 거. 찹쌀떡이 되는 거. 현존하는 냄비 중 열 전도율이 가장 좋아 옆면까지도 온도가 일정한 구리 냄비를 쓰는 달인. 뭔가 조금씩 응고가 되는 것 같아요. 아까랑 같은 물은 아닌 상태가 됐어요. 뭉쳐지네요, 이제. 네. 한순간에 고체가 되어버릴 거예요. 벌써 떡에 모양새가 갖춰졌죠? 이제부터는 진짜 타기 쉽기 때문에 계속 저어줘야 돼요. 순식간이에요. 그래도 찰져 보여요. 찰져요. 탄성이 좋다고 해야 되나? 약간 얇은 막이 순간 생기는데 생기고 있어요. 저기. 저도 얇은 막이 점점 부풀어 오르는 게 보이시죠? 아, 지금 저 볼록한 거 말씀하신 거예요? 네, 이러면 다 됐어요. 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오, 저거 말씀하신 거죠? 네. 오, 약간 얇은 막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면 반죽이 떡으로 완성된 셈. 물 같던 액체 상태의 반죽에 점성이 생겼습니다. 찰기도 살아났고요. 흘러내릴 정도로 부드럽지만 신기하게도 끊어지진 않는데요. 일반 찹쌀떡처럼 반죽을 찌지 않고 가열하는 냄비 안에서 바로 떡으로 만들어내는 독특한 방식에서 반죽의 위험마저 느껴집니다. 반죽 못지않게 중요한 게 또 소로 쓰이는 팥인데요. 작업에 무려 이틀이나 걸린답니다. 삶을 때도 최대한 껍질과 안에 내용물이 크게 분리되지 않게 그렇게 자극을 주지 않으면서 삶으려고 합니다. 최대한 덜 자극적으로 팥을 삶는 것이 목표. 뭐 첨가하는 거 없어요? 네, 없습니다. 그냥 물이랑 팥밖에 없어요. 국산 팥이 일본산에 비해 알이 작은 편이라 팥 껍질의 질감이 덜 느껴지도록 신경을 쓴다는 달인. 물을 머금은 팥이 수면으로 떠오르면 차가운 물로 2번이나 팥을 놀라게 하는 이유가 있답니다. 빗구리 미즈라고 해서 예? 빗구리 미즈라고 해서 빅구리미즈. 깜짝 놀라다 약간 이런 아. 느낌이거든요. 온도를 이렇게 손을 넣어도 될 정도로 낮춘 다음에 다시 끓입니다. 껍질에 있는 주름이 쫙 펴지게 되면서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삶은 팥의 그런 외형이 되죠. 차가운 물 때문에 쪼그라든 껍질이 펴지는 거였군요. 손가락으로 눌렀을 때 이렇게 으깨지는, 이렇게 멀쩡한 애를 눌렀을 때 이렇게. 달인의 화과자가 고급스러운 단맛으로 평가받는 이유가 바로 이 팥소 때문이겠죠? 화과자란 일본의 전통 과자 전체를 일컫는 말이라 형태가 매우 다양한데요. 그중 대표적인 생과자인 과일 찹쌀떡. 딸기 원물을 팥소로 감싼 다음 찹쌀떡으로 얇은 피를 입혀줍니다. 달인이 추구하는 건 속이 비치는 시스루 스타일. 피가 얇아서 과일과 팥의 맛이 더 가깝게 다가온답니다. 상큼한 과육의 은은한 팥소의 단맛, 그 끝엔 분명 씹혔지만 어느새 녹아내린 찹쌀떡의 식감이 아주 재밌다는데요.
와, 맛있어요. 진짜 맛있다. 유독 부드러운 것 같아요. 식감이 되게 특이하다 이거. 각종 실기 시험으로 다져진 달인의 기술 중엔 함부로 예상하기 힘든 시험 주제가 있었단 사실. 이제 도라야끼를 만들어 볼 텐데요. 오라? 반죽에 꼬리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다시 국자에 담는다? 신속하고 절도 있는 동작이 몸에 익은 건 이런 이유 때문이었는데요. 들어서 네. 이대로 가져가면 아, 흘러내리니까. 흐르게 되고 떨어뜨리지 않는 시험을 또 보거든요. 그래서 한 판을 구웠을 때 점이 하나 떨어졌다. 그러면 1점 감점. 줄이 생겼다. 5점 감점. 아, 정말로? 이런 식으로 네, 오. 해서 그걸 완벽하게 할 때까지 밀가루로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제 반죽을 받아서 이렇게 굽고 있습니다. 한 방울의 실수조차 감점이 되는 냉혹한 세상. 그곳에서 살아남은 성적 우수자의 깔끔함은 바로 한 번 떠낸 반죽은 놓치지 않는 것에 있었는데요. 흐르는 반죽은 손목 스냅으로 반드시 낚아챈다. 깔끔하게 구운 밀가루 피 사이에 팥소를 채우니 도라에몽의 최애간식 도라야끼가 만들어졌습니다. 화과자의 희소한 가치에 끌렸었다는 달인. 조금 더 편하게 다가올 수 있는 화과자 가게를 만들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청년 달인 김지수 씨의 달콤한 인생을 응원합니다. 무난한 듯하면서 특별한 맛, 쫄깃한 식감에 안에 들어있는 팥소가 아는 맛이면서 자꾸 찾게 되는 맛이 되고, 찹쌀떡은 과일과 말 그대로 찰떡궁합. 딸기나 오렌지를 품고 있으면 이 맛을 거부할 수 있는 사람 과연 있을까요? 여러 가지를 막 첨가해서 한다고 이게 맛이 특별해지거나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 단순하면서 나오는 그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일단 질감, 반죽의 질감이 되게 중요해요. 찹쌀떡의 시작과 끝은 반죽인데 보이시죠? 이렇게. 자체적으로 나 있는 숨구멍을 통해 살아서 헐떡이는 반죽을 차가운 얼음물에 넣으면 그 탄력과 강성이 급상승. 그러면 약간 반죽이 탄력이 생겨요. 네, 그래서 되게 쫀득쫀득해집니다. 찹쌀떡의 캔버스가 되는 건 반죽이고 그 속을 채우는 물감은 팥인데, 식감은 식감대로 맛은 맛대로 챙기는 달인의 비법. 이렇게 알맹이가 많이 살아있는 게 특징이에요. 떡이 오히려 더 부드러워야 돼요. 팥하고 같이 계속 씹혀야 이 모찌의 산맛이 느껴집니다. 그 팥의 그 구수한 맛 있잖아요. 그 맛이 느껴져요. 완벽한 찹쌀떡을 만들기 위한 달인의 출근 시간은 자정 12시. 지금 나와서 여기 오면 12시 한 40분 되거든요. 밤새 준비를 하면 겨우 9시에 오픈을 해서 한 2시간 정도 팔 물량밖에 안 돼요. 계속 만들어야 돼. 계속 만들어야 아니면 11시 정도면 다 소진됩니다. 대전에 빵 못지않은 오픈런 찹쌀떡 김성훈 달인입니다. 대전이고요. 빵 사려고 늘어선 줄 아닙니다. 찹쌀떡 사려고 여러 지역에서 오신 분들입니다. 용인에서 왔어요. 아, 여행 가다가 들리신 거구나. 아니 아침에 오지. 수원에서 해마로 타고 오는 당일치기. 아, 이것도 싫어요? 용인에는 떡집이 없으신 거예요? 있죠. 근데 여기가 일찍 동나잖아요. 일찍 하면 못 산다고요. 자정에 출근이 너무 이른 거 아닌가 싶다가도 1000개가 넘는 찹쌀떡을 혼자 빚는다 생각하면 여간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될 일. 모찌의 가장 핵심은 팥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저는 반죽이라고 생각해요. 반죽. 이 반죽을 어떻게 하면 부드럽고 찰지게 할까를 연구를 많이 했었거든요. 정말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별짓 다 해봤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분쇄할 때 어떻게 하냐가 첫 번째고, 반죽을 어느 정도 그 열기로 해서 치냐, 이게 또 두 번째고, 이거를 어떻게 식히냐, 그 과정을 다 알아야지 좋은 반죽이 생겨요. 찹쌀떡이라는 단어가 보여주듯이 결국 달인이 만들고 있는 건 떡이고, 떡은 곧 반죽인 것이죠. 어떻게 하면 한국인이 좋아하는 찰지면서도 쫀득한 맛을 구현해낼 수 있을까 오래 연구했고, 결국은 반죽의 분쇄부터 식히는 것까지 모든 과정을 정확히 알고 지배하는 게 첫 번째였습니다. 이것저것 많이 넣는다고 해서 이게 맛이 막 뛰어나고 이러지는 않더라고요. 일단 질감, 반죽의 질감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것만 단순해요. 그것만 저는 신경 썼어요. 얼음물에 바로 넣었지만 반죽이 단단하게 뭉친 건 아니고, 이렇게 잡아서 약간의 힘을 주면 비단옷감이 쫙 펼쳐지는 것처럼 하늘하늘하게 늘어지는 정도.
얼음물로 한 차례 탄력과 수축을 가한 다음에 다시 기계로 들어가는 찹쌀떡 반죽. 얼음물로부터 수분감 또한 플러스되어 반죽의 윤기가 은은하게 도는 가운데 졸구통벽에 쫙쫙 붙는 찰기 또한 눈에 띄게 드러나는데요. 그렇게 완성 직전에 찹쌀떡 반죽은 이런 모습과 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집 특징은 이렇게 알맹이가 많이 살아있는 게 특징이에요. 너무 휘젓거나 으깨서 크림처럼 만들면 씹는 재미가 없고, 그렇다고 알맹이가 울퉁불퉁 보존되어 있으면 딱딱하고 억세기만 하니 팥의 알갱이를 적당히 살리는 중도의 미를 발휘하면서 휘젓다가 하얀색 액체를 붓습니다. 쌀가루로 이렇게 해가지고. 아, 그냥 쌀가루물이에요? 쌀가루예요. 예, 다른 거 안 들어갔어요. 이대로만 끓이면은 되게 바삭바삭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넣으면 그런 게 좀 없어져요. 그래갖고 약간 쫀득한 식감이 생깁니다. 이 팥이 나오기까지 첨가한 재료는 딱 3개. 약간의 소금과 설탕, 그리고 쌀가루물이 전부인데요. 새벽에 한참 동안 팥을 쑤고 나서 드넓은 쟁반에 펼쳐놨을 때 매끈하게 팥이 강물을 이룬 가운데 군데군데 이렇게 팥 알맹이들이 살아있으면 오늘의 팥 성공적! 이렇게 응집을 시켜놔야 입속에서 오래 이렇게 머무르면서 단맛이 강해집니다. 달인이 지향하는 찹쌀떡의 팥은 넓게 퍼지기보다는 한 군데 오래 머물러 있으면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비교 실험을 통해서 달인이 만든 찹쌀떡의 팥이 얼마나 길게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는지 알아보려 합니다. 왼쪽이 달인의 찹쌀떡 안에 들어있는 팥소, 오른쪽은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찹쌀떡의 팥소인데요. 보통의 찹쌀떡은 팥 알갱이가 온데간데 없이 물과 함께 사라지지만 달인의 찹쌀떡은 분해되지 않는 팥들이 지조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떡이 오히려 더 부드러워야 돼요. 팥하고 같이 계속 씹혀야 이 모찌의 참맛이 느껴집니다. 그 팥의 그 구수한 맛 있잖아요. 그 맛이 느껴져요. 잘하고 싶다는 의욕은 일본의 가장 오래된 찹쌀떡 가게로 이끌기도 했습니다.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하다 보니 또 손님들이 많이 또 찾아주시고 그래서 요새는 굉장히 행복하고 좋습니다. 생활의 달인 시청자 여러분, 제가 여기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어요. 부족하지만 예쁘게 봐주셔서 되게 감사하고요. 또 돌아오는 새해에는 정말 잘 모두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건강하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달인의 2026년 또한 그러길 바랍니다. 이번엔 비행기 타고 2시간 저 멀리 바다 건너 일본 도쿄로 가봅니다. 세계는 넓고 달인은 어디에나 있는 법? 이곳엔 과연 어떤 달인이 숨어 있을까요? 도쿄에서도 전통의 모습을 잘 간직한 아사쿠사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어렵지 않게 이 지역의 명물이라 불리는 가게를 발견했는데요. 잠시 지켜보는 사이 사람들이 하나 둘 몰리기 시작합니다. 도쿄의 명물 딸기 찹쌀떡, 그 속이 궁금하죠? 반을 가르자 초특급 비주얼의 단면이 침샘을 자극합니다. 딸기와 팥 그리고 떡이 만나 이루는 절묘한 조화. 그런데 그때 이 구역의 달인이라 불리는 인물 나타납니다. 아까 찹쌀떡 잘 싸시던 그분이 아니시네요. これは80年ぐらいでしょ。おじいちゃんからなので。1個飲んでたら違ってみようかじゃあ。 초대 사장님의 손녀라는 그녀의 실력은? 아니 세상에나. 3秒。 제가 방금 뭘 본 거죠? 놀랍습니다. でも思わないです。全然思わないです。でもうちが見たら達人なんですけど。いやそんなことないです。全然そんな。 일본 열도를 홀린 딸기 찹쌀떡의 달인을 만납니다. 찾아간 곳은 일본 도쿄 동부에 위치한 작은 가게. 깔끔해 보이는 현대식 외관을 지니고 있지만 이곳 찹쌀떡의 역사는 무려 80년이 됐다는데요. 이 집 딸기 찹쌀떡은 보통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답니다. 다른 공간으로 들어가 보니 딸기를 팥 앙금에 싸는 작업이 한창이었는데요. 크고 싱싱한 딸기를 팥 앙금에 돌려 싸는 일은 쉬워 보여도 숙련된 기술자들만이 할 수 있는 고난도의 과정입니다. 딸기가 조금이라도 눌리거나 상하면 안 되기 때문인데요. 그때 이 구역의 마스터 사토 아이씨 등장합니다. 과연 그녀의 능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떡을 잡자마자 빠르고 섬세하게 움직이는 손가락. 어떤 상황에서도 몸이 기억하는 거죠. 다른 각도에서 봐도 놀랍기는 마찬가지. 어떻게 빚는 건지 분석해보려 했지만 도무지 알 길이 없습니다. 무작정 빚는 것 같지만 나름의 룰이 있는 것 같은데요.
단순할 줄 알았던 찹쌀떡 빚기가 행위 예술이 되는 순간입니다. 負けたくないです。もう必死です。 이기노 유기가 보고 된게 유기 보고가. あ、本当に？多分その生地のあるところを伸ばしてるのかな。 역시나 그냥 빚는 게 아니었네요. 반죽을 늘리는 부분과 모으는 부분을 정확히 해서 빠른 동작으로 빚어내고 있었던 건데요. 손에 쌀가루를 묻힌 후 반죽을 잡고 속이 들어갈 홈을 만들어준 후에 파당금이 들어가면 조금 더 섬세한 작업에 돌입합니다. 느린 화면으로 보니 용도마다 쓰는 손가락이 다른 듯하죠. 눈으로 보고도 설명할 수 없는 참으로 경이로운 과정입니다. 方法ってね、本当にね、気持ちがこれを私は包んだっていうね、生地あるところを伸ばす。生地が多いなっていうところを伸ばす。その感覚はどうやってわかる？なんか手の感覚。で、目つぶってもできますよ。朝早いからたまに寝ながらやってる時あります。 내나가라. 누워서 떡 먹기처럼 자면서 떡 빚기를 하는 경지라니 달인 앞에서 기술을 분석한다는 자체가 무의미하게 느껴집니다. 이 집의 찹쌀떡은 사람 그 자체가 비법이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만드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 탄생 비화를 보고 나니 더 대단해 보이는 딸기 찹쌀떡. いちご大きいね。これみずみずしい。いちごとあんこがちょうどマッチして美味しいです。あんこがすごく上品で、甘さも少し控えてて私たちとちょうどいいなと思います。美味しいです。 팥을 삶는 비법이나 반죽의 비밀을 알 수는 없었지만 가업을 잇는다는 사명감으로 일하는 달인을 보고 나니 알 수 없는 감동이 밀려옵니다. 일본에 가면 요 찹쌀떡 꼭 먹어봐야겠네요. お客さんが美味しいとか言ってくれると嬉しいです。せーの。 일본의 딸기 찹쌀떡 앞으로도 그 명맥을 유지해 100년 가게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주방에서 무언가 은밀한 작업 중인 한 남자. 이번에는 화려한 칼솜씨를 선보이는데 과연 이 남자의 정체는 오징어, 순대, 찹쌀떡, 닭강정, 막국수 달인 중 무엇일까요? 초에 제과점 분들은 거의 다 그 제과점 하실 때 거의 다 배워서 나가서 오픈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거의. 속초에서는 굉장히 전설이죠. 19살 때 했으니까 진짜 한 45년 됐죠. 일본에서 배워가지고 좀 많이 접목을 했습니다. 19살 나이에 제빵을 배울 때부터 찹쌀떡 기술을 전수받았지만 딸기 찹쌀떡을 만들기 위해 일본에서 배워온 달인. 달인만의 노력으로 계속 그 맛은 발전 중인데요. 달인의 45년 내공이 담겨있는 딸기 찹쌀떡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속초의 명물 딸기 찹쌀떡 이재삼 달인을 만나봅니다. 수채에 살짝 태운 귤 껍질의 향긋한 냄새가 주방 가득 퍼집니다. 귤 껍질의 쓰임새는 여기에 있었으니 딸기 위에 채 썬 배를 넣고 살짝 태운 귤 껍질까지 올려주는데요. 딸기 찹쌀떡의 주재료인 여름 딸기 맛을 제대로 내기 위해서 정성을 다합니다. 자, 이제 면포를 덮어주고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반나절 정도 놔두고. 아, 반나절? 예, 예. 꽤 오래 놔두는 예. 그래야 이 향이 배이죠. 숙성되면서 배의 달콤함과 귤의 향긋함이 더해집니다. 일본에서 배운 거하고 제가 그걸 많이 좀 연구를 하고 해가지고 응용을 해가지고 우리 입맛에 맞게 이렇게 반죽을 만들었어요. 기대감이 드는데요. 아니, 또 다시 반죽을 하는 건가요? 다시 또 열리라는 반죽기. 한층 더 부드럽고 쫄깃해 보이는 반죽이 완성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계가 있으니까 이제 쉽지 옛날 전부 손으로 이 홍두깨 가지고 손으로 으깼어요.
어디 이제 본격적으로 달인의 손맛 좀 볼까요? 찹쌀떡을 재빠르게 빚어내는 달인. 그 옛날 모든 것을 손으로 해내던 시절을 거쳐서인지 손놀림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속도가 중요하죠. 만두 빗살 이렇게 왼손으로 올려주고 이렇게. 반죽 속에 바당금을 넣어 마무리하는 빠른 손놀림. 뭔가 무심한 듯하면서도 손 마디마디 달인의 내공이 느껴집니다. 이 정도의 실력이 되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했을 것 같은데요. 하루 4-5시간 그러게 된 것 같아요. 잠을 못 자니까 다 졸려가지고 그냥 비몽사몽간에 그냥 이렇게 쓰는 거죠. 야채를 썰어야 되는데 손을 썰고 또 도넛을 다 튀겨야 되는데 도넛만 넣은 게 아니라 손까지 같이 집어넣어가지고 진짜 내가 저 빵 반죽보다 못하나 그런 소름이 많이 있죠. 그 노력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달인이 있는 거겠죠. 딸기 찹쌀떡의 또 다른 주인공. 딸기 파당금도 달인만의 특별한 비법이 숨어 있다고 하는데요. 요 안에는 과연 어떤 특별함이 숨어 있는 걸까요? 파당금이니 팥을 삶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그런데 달인은 그 위에 통계피를 올립니다. 단맛 든다고 일단 향이 좋아요. 향이 계피 향이 지금은 딸기가 약간 신맛있기 때문에 당도가 있게 하고 그리고 이제 겨울 딸기가 나오면 당도가 있기 때문에 앙금을 덜 달게. 계피 특유의 향이 강해 팥의 단맛을 해치지 않을까라는 걱정은 잠시 접어두셔도 됩니다. 팥과 계피가 그렇게 궁합이 좋다는군요. 계피를 먼저 걷어낸 후에도 팥은 3시간 정도 푹 삶아주는데요. 팥을 삶는 동안에도 달인은 불 앞을 떠나지 않습니다. 정성으로 팥을 쑤는 거죠. 푹 삶은 팥은 기계가 아니라 손으로 직접 일일이 으깨주는데요. 부드러운 식감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번거롭고 고되지만 수작업을 고수하고 있답니다. 어떻습니까? 이 정도 부드러움이라면 입안에서 스르르 녹을 것 같죠?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또다시 불 위에 올리고 파당금을 끓여내는데요. 이 과정이 제일 힘든 과정이에요. 졸여주는 거거든요. 파당금이 눌러붙지 않도록 계속 저어가며 졸여주는데요. 찹쌀떡에 들어가는 파당금이 되기까지 꼬박 하루가 걸린다고 합니다. 시간과 정성을 쏟아야 비로소 완성되는 달인의 찹쌀떡. 찹쌀떡을 만드는 달인의 모습을 쭉 지켜보니 그저 달콤하고 맛있는 간식이었던 찹쌀떡이 조금은 다르게 보입니다. 한입 한입 감사한 마음으로 먹어야겠어요. 지금 희망은 엊그제 손녀를 봤거든요. 우리 손녀가 좀 건강하게 커졌으면 그런 바람밖에 없어요. 손녀 이름이 뭐예요? 아린이입니다. 아린이. 우리 아린이 사랑한다. 예쁜 손녀와 함께할 달인의 앞으로의 인생도 달콤하길 기대합니다.